안녕하세요. 신박한 의사 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핑에 대해서 컨텐츠에서 다뤄볼 건데요. 도핑은 되게 내용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첫 편으로 도핑의 개요와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반도핑 기구 와다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핑이란 용어는 아직 그게 썰이 많은데, 원래 맨 처음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남아프리카 부족이 18세기에 그 의식을 치르는데 그 어떤 음료를 먹었을 때 이제 흥분이 된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 그 음료를 이제 도프라고 부르면서부터 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썰이 있지만 지금 이게 제일 유력하게 도핑의 기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도핑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부터 아니면 검투사들, 로마 시대의 검투사나 기사들도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부상이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인류 역사 처음부터 전쟁과 운동이 있을 때부터는 쭉 오랜 기간 같이 해왔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도핑이란 개념이 이제 맨 처음 화두가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자각하게 된 사건은 1960년대에 이제 로마 올림픽에서 그 네덜란드 선수가 암페타민을 복용하고 사이클 선수였는데 암페타민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나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암암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도 도핑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해서 선수도 보호하고 페어플레이 정신도 가야겠구나라는 게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핑은 근데 꼭 비단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항공 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 원장 블로그에 도핑에 대해서 썼을 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다, 소방관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도핑 금지되는 약물을 검색하거나 도핑 규정이 뭔지 검색하면서 오신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 일반 시험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수들 도핑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과 약물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위반 사실이 걸리면 이제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핑은 꼭 프로 선수, 운동 선수, 뭐 국가대표 선수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반도핑 기구인 와다에서 정의하는 도핑의 계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일단 도핑에 걸린다라고 이제 도핑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력 향상이란 겁니다. 경기력을 그 약물을 복용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해서 경기력이 인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보다 오버해서 인위적으로 향상되는 경우를 이제 도핑 첫 번째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그 약물이나 방법을 썼을 때 선수의 이제 생명이나 몸의 건강을 위협할 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것도 도핑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 대회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칙으로 어기는 거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기준을 와다에서 이제 도핑의 계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원하신다면 매년 와다에서 1월에 새해에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인 카다에서 번역한 걸로 무료로 다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금지 목록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이 매년 새로 규정된 규칙이 반영해서 이제 배포되고 있습니다. 와다에서 배포하는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은 우선 상시 금지 약물 및 방법, 그리고 경기 기간 중, 그러니까 시즌 중 금지 약물 및 방법, 그리고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그 약물들이 있는데요. 상시 금지 약물은 그 약물을 시즌 중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그걸 복용할 경우에는 이제 임의의 도핑 검사관이 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경기 기간 중, 그러니까 시즌 중 금지 약물이나 방법은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치를 때 그때는 하면 금지가 되지만 비시즌 기간, 몸을 만드는 기간 그럴 때는 이제 해도 상관이 없는 약물이고, 이제 특정 종목에서 금지 약물은 이제 긴장도를 했을 때 완화하면은 내가 차분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사격, 양궁, 골프라든지 그랬을 때 긴장도를 줄이면서 잘할 수 있는 종목에서는 그 침착하게 하는 종류의 약물은 다 금지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약물이 금지 약물이고 이런 거지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전문가 팀 닥터를 가거나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선수들 본인이나 아니면 그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 항공 관계자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카다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그 약물, 네, 그 성분이 도핑에 금지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다 찾아보실 수 있고, 그거는 어플로도 요새는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핑에서 이제 근데 선수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서 그 금지 약물인데도 꼭 그 약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 방법을 적용해야 될 때는 그게 면제되는 치료 사용 면책이라는 TU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다 내가 이 약물을 먹기 위해서 그거를 제출하기만 한다고 승인되는 게 아니라 그 약물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든지 그리고 그 약물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그걸 아니면 선수나 나의 몸에 위해가 된다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의학적인 근거가 많다든지 이런 게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회가 시작하기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그 대회 주최 측에 먼저 그 TUE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승인이 받아야만 그 금지 약물이라도 내가 치료 목적이든 부상 목적이든 이걸 해서 질병이나 부상 손상으로 인해서 그걸 복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딱 냈다 한다고 무조건 나 이거 먹을 수 있다 요건 아닙니다. 그게 면제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호식품 흔히 말해서 이제 담배, 커피, 술 이런 것도 도핑에 위배가 되냐? 라는 질문들을 사실 자주 듣곤 하는데요. 사실 포함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카페인도 원래는 흥분제로서 금지 약물 그 종류에 들어갔다가 배제됐고요. 그리고 담배도 배제됐고 술도 배제됐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대회, 뭐 올림픽이나 어디 가도 선수촌 내에서는 그 흡연이 금지고요. 술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흡수할 일은 없고 커피는 다 자유롭게 배포되고 선수들도 마시고 있습니다. 네, 와다에서는 그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나 약물의 도핑에서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포뮬러리라고 해가지고 그 도핑의 안전한 규격, 그 문제가 되지 않는 틀의 약제를 이제 매뉴얼화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 이내에서만 선수촌 폴리클리닉 약국이나 폴리클리닉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초로 시도를 하긴 게 2019년인데요. 2019년 이제 민스크 유러피언 그 게임에서 그 모델 포뮬러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정식적으로 올림픽에 이제 그 다음에 적용된 거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부터는 모델 포뮬러로 이제 IOC의 메디컬 커미티에서 도핑을 관리하는 거는 그때부터 정식으로 적용이 됐고 앞으로 이걸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모델 포뮬러리에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하고 시합을 임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복용한 걸로 보고된 약은 그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부프로펜, 뭐 이런 계열의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들은 특히 대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통제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도핑이 위반되는 줄 알고 이제 혼자 끙끙 앓고 참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이제 올림픽 같은 제일 큰 국제대회 단위에서도 그 엔세이드를 복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약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시고요. 이거는 그 표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포뮬러에는 단순히 이렇게 근골격 통증, 스포츠 손상에 관련된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내과, 감기, 뭐 안과, 산부인과 이렇게 질환별로 다양한 약들이 있어서 그 국제대회 나가면 이제 선수촌 폴리클리닉에서는 그 기준에 맞춘 약들을 갖추고 있다가 그 해당 약사님이나 그 상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방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선수촌에서 참가를 했을 때 저희가 한의과 진료실이 이제 자랑을 하고 표방을 했던 게 도핑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가동 범위 개선이 되고 통증의 개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왜 도핑에서 안전하냐면 그
IOC 성명서 중에서 이제 침이나 그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하죠. 주사기 중에 니들로 그냥 바늘로만 침 치료를 하듯이 하는 거는 이제 그 도핑 위반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근거로부터 해서 저희가 평창올림픽이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서 열렸을 때도 최초로 그 한의과 그 진료실이 생겼고요. 거기서 그때 저희가 했던 건 도핑이 안전하게 그 침 치료, 추나 치료, 테이핑 요법 등을 시행해가지고 선수들에게 기능을 그 운동 기능을 향상하고 빨리 몸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핑 한약 가지고의 안전성이 이제 선수분들도 많이 의문을 하시는데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이제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의 문의를 많이 하는데 선수들이 도핑에 가는 건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한약은 그 도핑에 주의해야 될 약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주의하고 그 약재를 사용하는 용량 그리고 이제 복용 기간 이거를 고려한다면 도핑에 위반되지 않게 다 한약을 복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마황, 뭐 마자인, 그리고 호미카, 바나 뭐 등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약재를 근데 그 처방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핑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일정 용량이 넘어야 되고요. 이 한약재로 딱 규정된 사실은 도핑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금지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 성분을 그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분이 있다고 해도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소변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기준치 그 기준치를 초과해야 이게 도핑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핑이 불안하다 한약 먹으면 이제 도핑에 걸린다 라는 거 하는 거지 심지어 그 도핑에 주의해야 되는 약재가 있더라도 그 약재 용량을 줄여가지고 그 기준치 넘지 않게 쓰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고려해서 검사를 했을 때 안 걸리는 기간 그리고 이제 상시 금지 약물인지 시즌 중 금지 약물인지 이걸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약을 복용하신다면은 도핑에는 안전하다고 안전합니다. 네, 보통 국제대회에서 이제 폴리클리닉에서 선수를 진료할 때는 이제 도핑 약물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이제 한 팀의 이제 팀 닥터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먹는 약물 뿐만 아니라 이제 보충제, 한약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팀 닥터가 도핑에 대해서 안전성을 책임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뭘 먹고 있는지를 먼저 맨 처음에 가서 보충제부터 약물부터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몸이 안 좋다 해서 약물 처방을 원할 때도 먼저 그거를 팀 닥터인 제가 먼저 검열을 한 다음에 이거는 안전하니까 먹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제 도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팀 닥터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나 본인이 챙기거나 부모님들이 챙겨주신 약 중에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수들이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별해주고 이건 안전하다 아니다 이걸 먹어도 된다 아닌다 이거를 하는 것도 팀 닥터가 이제 도핑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팀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선수들이 이제 약물 보고하는 걸 보다면 의외로 약물 진통제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치료약물보단 사실 식품 범주에 들어가는 보충제 계열을 먹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OC에서 이제 도핑 전문가 과정에서 할 때도 일단 그 서플리먼트 보충제라고 하는 걸 되게 경계하는데요. 왜냐면 실제로 라벨링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성분이 뚜렷하다면은 그게 도핑에 금지되는 성분이 있지 않고 안전한 거라면 뭐 복용하라고 할 수 있지만 라벨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도핑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인애드버턴트 도핑이라고 해서 의도치 않은 그 도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제나 식품을 먹더라도 이게 성분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만 사실 대기간이나 먹게를 하지 그렇지 않은 한은 사실 웬만해서는 변수를 안 만들고 도핑에 위반할 그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팀 닥터가 선수들을 이제 그 복용하는 목록들을 보고 식품이든 약물을 일단 자제시키는 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도핑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무슨 컨텐츠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
작년 2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통과를 해가지고 올해 9월달에 이제 IOC 본부가 있는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IOC 도핑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드러그인 스포츠 과정에서 이제 자격증을 수료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원래 졸업식이 추석 연휴에 있었는데 그 비행기 값도 비싸고 제가 8월달에 해외 출장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못 갔습니다. IOC 이거를 한 김에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도핑에 대한 내용으로 했고요. 앞으로 남은 컨텐츠에서도 그 IOC에서 공부하는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도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 일반적으로 궁금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